2.28 민주운동 57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기념일 지정 등 2.28 민주운동이 재평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민원상담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음성인식 상담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엑스코가 전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전시회 국제화를 통해 대구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017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오키나와 캠프 소식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0년 대구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민주운동으로 꼽히는 2.28 민주운동이 오늘로 57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국가기념일 지정 등 2.28 민주운동이 재평가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부패에 맞서 대구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의거는 들불처럼 번지면서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져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에 날짜도 언급되지 않은 채 단 한 문장으로 서술되는 등 2.28 민주운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57주년 기념식에서 학생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련다.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 700여 명은 2.28 민주운동을 재평가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시민들만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온 국민이 기념하는 그러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5.18 민주화운동 단체장 등도 기념식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듯이 60년 2.28 대구 학생의거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후세들에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국가기념일 지정에 소극적이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국회 결의안은 8달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태극기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탄핵 반대의 상징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3.1절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게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광복회가 시위도구 사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안동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가 물결같이 휘날립니다. 며칠 전 충북 청주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가 국기 모독죄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드는 기행도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촛불이 있듯이 탄핵 반대 집회에는 태극기가 따라다닙니다. 3.1절인데 태극기를 그래서 달아야 되는데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태극기를 다는 게 망설여집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이런 현상에 성명을 내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3.1운동의 상징 태극기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3.1 정신은 신분, 계층, 지역, 종교를 뛰어넘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 정신인데 탄핵 반대 집회의 태극기는 국민 분열을 야기시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내일 있을 탄핵 반대 집회, 경북에서 3,500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원이 상경할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일제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3.1절에 성조기까지 등장할 거란 참가자들의 움직임에 광복회는 선열들이 통탄할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복회 경북지부는 이런 내용의 성명에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예정했던 언론 인터뷰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148만 제곱미터 규모의 성주 골프장을 받는 대신 남양주 군용지 6만 7천 제곱미터를 롯데 측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터를 넘기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5월에서 7월쯤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는 오늘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터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배임이나 또 다른 뇌물 제공이 될 수 있다며 롯데를 규탄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주변에 울타리 공사를 시작하자 성주투쟁이는 앞으로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절차에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투쟁을 벌이고 성주 골프장 입구에서 매주 한 차례씩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천 대책위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군 당국의 군사보호구역 경계 표시 시설물 설치 공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질문을 보내면 인공지능이 문자로 답해주는 서비스인데 음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상담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 민원 접수 창구인 120 달구벌 콜센터입니다. 40명이 넘는 상담사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업무를 보는데 지난해 접수된 민원 41만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간단한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버스 전용 차로가 대구에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일반 차로와 구별을 하여 버스가 보다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민원 상담 서비스 뚜봇입니다. 여권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1초도 되지 않아 바로 채팅창에 답변이 뜹니다. 여권 발급 기간이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도 질문과 동시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도입 초기이다 보니 한계도 있습니다. 조금만 복잡한 질문을 하니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권 관련 상담만 가능하지만 대구시는 보완을 거쳐 답변 적중률을 70-80%까지 끌어올린 뒤 다른 민원 상담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채팅으로 많이 하기를 원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채팅하듯이 민원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문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시 컨벤션 산업이 경쟁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엑스코도 전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전시회 국제화를 통해서 대구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코는 곧 전시관 뒤쪽 2만 제곱미터의 땅에 제2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3년 뒤인 오는 2020년 제2전시장이 문을 열면 2021년 세계 가스총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원래부터는 대구시가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 에너지, 물, 사물인터넷, 의료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를 개발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가장 역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오는 11월 바로 이곳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대구가 자동차 부품 산업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미래 먹거리가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산업, 전장산업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메디 엑스포, ICT 융합 엑스포, 로봇 산업전 등 주간 전시회 국제화를 통해 규모 확대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자체 주간 전시회를 1년에 18번 정도 합니다. 이 자체 주간 전시회도 한 25번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전시 주최자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또한 이 전시회의 국제화도 도모해 나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이 자리를 잡게 되면 대구의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 원전 내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원전 내 임시 저장고가 고준위 방패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광진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지만 수십 년째 경주 시민들은 참고 살아왔습니다. 월성원전의 고준위 방패물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내 4개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방패물을 모두 합치면 41만 5천 다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원전 내 보관 중인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강석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역민이 사용 해결료에 대한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우리가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599억 원, 울진은 209억 원, 전남 영광은 250억 원의 지방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이유로 원전 내 임시 저장고가 자칫 고준위 방패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준위 방패장 조성 사업은 수십 년째 부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가 경제적 혜택에만 치중할 경우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처럼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돈이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특히 반핵 단체들은 월성원전의 중수로 원자로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낡은 중수로 원자로부터 즉시 폐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고준위 방패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강행하자 입학 예정자 학부모 1명이 자녀의 입학을 포기한다며 입학금 반납을 요구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전학 신청을 했습니다.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등 대구 경북 41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대구시 중구청 관계자들은 오늘 협의 끝에 소녀상을 228 공원 앞 인도에 임시로 설치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공원 안에 영구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위는 내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문화제를 연 뒤 228 공원 앞 인도에서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을 거뒀던 삼성 라이온즈가 2017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삼성 오키나와 캠프 소식, 현지에서 석원 기자가 전합니다. 단장과 감독, 팀의 주장까지 모두 바뀐 삼성 라이온즈. 어린 선수들에게 부쩍 늘어난 기회는 캠프에 건강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는 항상 말하는 건데 나파가 올라가 한 번이라도 딱 한 번 등판해보는 거, 그게 목표 딴 거니까. 공정한 기회 속에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신임 김한수 감독. 지금 젊은 투수들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발 5선발 자리도 경쟁을 하고 있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기회도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의 4번 타자 최영우와 좌완 에이스 차우찬이 빠지며 겨울 시장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던 삼성.
우려됐던 전력 공백은 이곳 오키나와 캠프의 화두인 변화와 경쟁, 젊음을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빠진 포지션에는 적절한 선수들을 영입해 공백을 최소화했는데요. I think I'm, pretty talented offensively. I have a lot of power.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못 쳤던 좀 장타 좀 치려고 장타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반전을 꿈꾸는 삼성의 도전. 과연 2017년 젊은 사자들의 반란이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관생도 52기 484명의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졸업식에는 개교 49년 만에 처음으로 첫 여군 장교 18명도 함께 졸업을 합니다. 동생의 영향을 받아 육군 3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비록 병과는 다르지만 각자의 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장교 파이팅! 제가 어머님의 꿈이었던 못다 이룬 꿈인 군인의 꿈을 제가 이어서 이룰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이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졸업한 생도들은 다음 달 초 합동 임관식을 거쳐 소위로 임관한 뒤 초등 군사교육을 받고 오는 6월 각 부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 1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려 농민사관학교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전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이어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도 열렸는데 2007년 개교한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 2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업 전문가 14,0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인 열애원을 증축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증축 공사에는 모두 10억 4천만 원이 투입돼 4층을 증축한 덕분에 병상수가 기존 68석에서 98석으로 늘어나는 등 시설을 쾌적하게 새 단장해 더욱 많은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목단 1위 경로당이 준공돼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임시 쉼터로 사용하던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1억 3,300만 원을 들여 오늘 준공식을 가진 이 경로당은 지상 1층 건물로 앞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활동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최근 다음 달 2일까지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보냈는데 최 의원이 3일에 나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 원장은 성희롱성 발언을 자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서 원장은 해임 건의안과는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열리기로 잠정 결정된 2020년 전국체육대회를 놓고 포항시와 구미시가 경쟁을 펼친 가운데 경북체육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전국체전 개최 후보지로 구미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다음 달 초까지 개최 희망 지역을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체육회는 경상북도 개최가 확정적인 상황이라 2020년 전국체전은 구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철 시민안전을 위해 동네 우물 급수를 중단했지만 어제까지 검사 결과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와 동네 우물을 오늘부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2년부터 서구 평리공원과 수성구 화랑공원 등 대구 시내 13곳에서 안전한 지하수가 나오는 동네 우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겨울철 급수를 중단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뇌출혈로 숨지게 한 57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56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를 밀어 창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20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8,032채로 전달에 비해 8.2% 증가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